더블딥 위험이 오고 있죠. 더블딥 뭐예요? 한번 떨어졌죠. 오르는 듯 하는데 또 떨어진 게 더블딥이다. 근데 추가 부양책 나오기는 하냐? 이런 이야기 하고 있죠. 미국에서 추가 부양책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대선 문제가 있었죠. 그리고 원래 대선 이후에 추가 부양책이 나온다고 하는데 많이 태클이 걸리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도 여기 와가지고 악성 종자들, 그래도 트럼프가 뭐 붙었다, 무조건 부정선거다, 무조건적인 게 어딨어요. 몇몇 이야기하는 사람들 말 믿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전부있냐. 이번에 뭐 저기 소송 걸었는데 그것도 졌죠. 무조건 부정선거다. 지들이랑 생각이 다르면 부정이죠. 그래도 트럼프 형이 자산시장 뻥튀기는 많이 시켜줬으니까, 정책상. 그러니까 바이든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 사람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떼쓰고 있는 거다, 3살 먹은 애처럼. 더블집이냐 추세적 반등이냐 하면서 뭐 변곡점 하고 있는데, 결국에 미국 시장이 위험해지면 우리나라는 보통 따라가게 되죠. 그리고 3차 대유행 돌고 있다. 조기 차단 못하면 더블집 가능성 높아지고 있다, 이 얘기 나오고 있죠. 지금 우리나라에서야 예전에 초창기에 뭐 3월 4월 이때보다, 그래도 그때보다 확진자 적으니까 하고, 하지만 세계적으로 훨씬 더 심각하죠.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인도 지금 작살나고 있죠. 그 다음에 브라질 뭐 이런데, 아르헨티나. 그러면서 뭐 저점 지났다, 더블집 가능성 작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죠. 그래서 2분기에 저점을 통과했을 가능성이 높다. 왜? 선행지수랑 제조업, 뭐 심리지수, 지표를 볼 때. 근데 경기 선행지수 지금 보면은 살아났어요, 솔직히. 코로나 확진자는 더 늘어나고 있고, 백신 지금 뭐 나왔다고는 하지만 부작용 얘기도 나오고 있죠. 검증 제대로 되지도 않았는데 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고, 시장 뻥튀기 시키고 있다. 제가 이야기했죠. 왜 확진자가 확 늘어날 때마다 어디서 개발됐느냐 하면서 백신 이슈를 이야기하느냐. V자 반등의 희망. 근데 지금 백신보다 지금 당장 늘어나고 있는 게 백신 효과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는 사실을 경고를 잘 안 하고 있더라. 자, 보면 어때요? 우리나라 말할 것도 없고 하루 확진자 급증했죠. 언제? 며칠 전만 해도 일본 2,000명 넘었죠. 도쿄에서 막 이렇게 쏟아지고. 일본 같은 경우 지들 올림픽 유치하려고 확진자 수 줄이는 방법 어떻게 했어요? 우리나라처럼 전수 조사한 게 아니라 받겠다는 사람, 그다음에 증상이 있는 사람들 위주로 했다. 그러니까 결국에 터지게 되는 거죠. 지금 터지고 있잖아요.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20만 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보면 어때요? 사망자도 지난 5월 이후 6개월 만에 최고치 찍고 있고, 신규 확진자예요. 신규 확진자. 누적이 아니죠. 누적이 아닌데 누적하는 것처럼 우상향하고 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살아난대요. 왜? 오히려 더 봉쇄해야 되는 상황이죠. 미국 같은 경우 봉쇄 검토했었죠. 유럽 같은 경우 봉쇄 들어가고 있죠. 2분기가 저점일까요? 지금 정부에서 뭐라 그래요? 12월 초 1일 확진자 600명 넘을 수도 있다. 넘는다지만 뭐 넘을 수도 있다는 거죠. 대유행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죠. 공식 수치보다 2.6배 많다. 그러니까 지금 감염이 다시 퍼지고 있는 거죠. 은근히 누락된 곳이 많고 사람들 옮긴 곳이 많을 것이다. 사람의 기억력이라는 게 100% 다 기억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확진자랑 접촉해서 음성이 나왔지만 뭐 거기 갔던 사람들 누락된 것도 있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돌아다녔을 것이냐. 아까 백신 이야기했지만 부작용 나오고 있죠. 지금 완벽한 게 아니에요. 거기다가 지금 뭐 덴마크 같은 경우 뭐 밍크 때문에 돈다 하면서 지금 매개체가 굳이 사람이 아니라 동물을 통해서도 감염이 옮겨질 수 있다는 위험성이 나온 거고, 그 다음에 뭐 백신 지금 화이자 모더나의 부작용도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부작용도 아직 완벽하게 나온 게 아니고, 효과도 표본 조사에서 효과가 좀 나온 거지 전체적으로 제대로 된 백신이 다 완전히 인정받은 것도 아니죠. 근데 스푸트니크보다는 그래도 더 효과가 확실히 좋고 임상실험 결과가 확실히 더 제대로 나갔으니까 더 믿을만한 정도이지, 아직 이걸로 확정됐다 나오는 거 아니죠. 지금 보면 뉴욕 하루에 1,700명 죽었다, 공립학교 뭐 폐쇄하고, 그 다음에 뭐 블랙 프라이데이 행사 미루고, 프랑스, 포르투갈, 벨기에, 영국 봉쇄령 들어가고 있죠. 그 다음에 누적 확진자 1,000만 명, 유럽. 미국만 볼 게 아니에요. 유럽을 봐야 되죠. 거기다가 지금 여기도 구라쟁이들 꼭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서 더 번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백신이 나와서 치료하는 게 더 빠르냐, 그거 상용화 될 때까지 앞으로 그래도 한참 걸릴 텐데, 몇 개월은 더 걸릴 텐데. 근데 문제는 그게 만약 몇 개월 뒤에 나온다고 확정이 되더라도 그 전에 퍼지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경기 침체가 더욱 예상되는 상황이다.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 풀린 것처럼 이야기하고, 경기에 다시 다 오를 것처럼 이야기하고, 자영업자들 지금 어때요? 다시 2단계 한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더 많이 나와봐요. 2.5단계, 3단계 다시 나오지 말란 법이 있나요? 이미 신흥국에서는 6개국이 디폴트 선언을 했습니다. 가난한 나라일수록 위기가 크다. 신흥국들은 이제 돈 풀기 힘들다는 거죠. 국채 상환을 위해 쓰는 비용이 커지고 있다는 것은 돈 풀기 힘들다는 거예요. 왜? 국채는 뭐예요? 채권이죠. 이자 갚아야 되죠. 그러니까
이거 지금 낮아진 이유도, 예상치 낮아진 이유도 왜 낮아진 거예요? 기준금리 낮춰서. 근데 이렇게 예상치처럼 흘러가느냐? 나중에 분명히 돈 많이 푼 만큼 채권 발행하면서 국채금리 다시 오를 텐데. 거기다가 지금 신흥국 6개가 디폴트 선언했대요. 이 나라들이 지금 경제가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 위기로 굉장히 위험해졌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전 세계 부채 비율, GDP 대비 부채 비율. 장난 아니죠. 돈 찍어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돈 찍어내서 버티는데, 돈 찍어내서 버티면 뭐가 문제가 되느냐? 나중에 국채 상환 해야 된다. 그거 다. 그냥 그러니까 찍어내서 막 승수 효과 늘려가지고 하는 거 효과도 없고, 그게 통화 승수로 돌아가지도 않는다, 소비로. 자, 거기다가 지금 럼프형. 장난 아니죠? 럼프형. 진짜 럼프형은 대단합니다. 뭐라 그래요? 연준이 도입한 긴급대출 프로그램 일부를 연말에 종료하고 자금을 회수하겠다고 밝혀. 지금 이 정도 나왔으면 뭐예요? 본인이 계속 하려면 이렇게 안 해요. 종료하는 이유 뭐예요? 다음 정부에 폭탄 넘기기죠. 지금은 유동성이라는 진통제를 맞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진통제를 빼버리겠다. 그러면은 너 백악관 들어올 때쯤에는 매우 아파서 경제활동 똑바로 못할걸? 그때부터 진통제 다시 나봤자 힘들걸? 경제 많이 무너져 있을걸?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잖아요. 럼프형이 저 얘기했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이제 이미 다음 정부 망쳐놓을 계획을 짜고 있다. 그 다음에 뭐 의견도 크고, 특히 뭐 과감한 돈풀기 지금 얘기 나오고 있죠. 과감한 돈풀기 하고 있는데 막고 있죠. 지금 백악관에서 별개로 내놓고 있고 뭐 하면서 하향 조정하고 있다. 지금 추가 수정 거부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과감한 돈풀기 하게 되면 뭐가 생겨요? 국채를 풀어야 되죠. 국채 가치가 낮아지게 되면서 금리가 올라간다. 국채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얘가 기준금리 인상의 압박 요인이 된다. 기준금리 인상하면 자산시장 빠지게 되죠. 그렇다면 자산시장에 대한 완화 정책을 썼던 정부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인 반대를 하게 되더라. 얼마나 투입했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19조 5천억 달러예요. 19조 5천억이 아니라 19조 5천억 달러. 이경 1567조. 이렇게 풀고 있으니까 지금 버티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위기를 맞고 있죠. 특히 부동산 같은 경우, 미국 같은 경우 그때 4천만이 집을 잃게 생겨서 유예해주고, 그 다음에 주담대 연체율도 엄청나게 늘어났다. 모기지 연체율도. 지금 그러니까 돈 풀어서 일단 버티고 있는 거지, 돈 푸는 게 끝나든가 아니면은 금리가 인상되든가 둘 중에 하나가 되면은 진짜 자산시장은 작살나기 시작할 거다. 그러니까 지금 그 타이밍을 최대한 늦춰서 경제에 피해 안 가는 선에서 하겠다곤 하지만 그게 돼요? 결국에는 거품은 문제를 일으키기 마련인데. 중국 같은 경우는 이미 디폴트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중국 영향 많이 받죠. 달러 가치 하락도 있지만 위안화 가치 상승에 영향을 많이 받더라.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가 아니기에. 그런데 중국 보면 어때요? AAA 기업이 갑자기 디폴트래요. 왜 갑자기 디폴트예요? 이거 사기니까. 전기로 돌아가야 되는데 AAA 건전지로 돌아가고 있던 그런 기업이죠. 사전 징후 없이 파산 채무 불이행이 났다는 건 뭐예요? 징후가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숨겨준다. 결국에 안 내면 터지는 거예요. 뭐 철도회사 같은 경우 심하면은 거기서 버는 돈이 이자 낼 돈도 안 되는데도 국가에서 그냥 다 해줘요. 그러니까 정부 자체에서 최우량 등급 해주고 있죠. 이거 다 뭐예요? 회계 장부 부풀리기 뭐 이런 것들 통해가지고 구라치고 있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결국에 터지게 되죠. 중국도 조만간 터진다. 중국은 특히 더 위험한 게 뭐예요? 회사 구라치고 있죠. 그 다음에 코로나 당연히 구라치고 있죠. 코로나 확진자에서 증상 나오는 사람만 확진자로 얘기한다. 무증상 나온 사람이 자연 치유됐다든가 뭐 하다가 나중에 증상이 나오더라도 이 사람은 확진자 취급 안 한다. 그러니까 당연히 확진자가 적죠. 중국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코로나의 시발점인데 확진자가 이렇게 적을 수가 있냐. 말이 안 되죠. 다 숨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진자 0명인데서 외국에 관광 나가면은 거기에 그 나라에 확진자가 생겨요. 그거 숨기고 있죠. 기업들 다 부실하고 있는데 디폴트 얘기는 언제부터 나왔어요? 미중 무역전쟁 시작할 때도 나왔고 그 전부터도 얘기 있었고 미중 무역전쟁 도중에 또 있었고 코로나 사태 터지고 나서도 계속 있었는데 중국만 숨기고 있었다. 그러니까 장부랑 이런 거 다 조작해서 보여주니까 증거는 없는데 저기 되게 위험해 보이거든요. 그게 결국에 터지고 있는 거죠. 지금 이제 중국에서는 연이어 무너질 가능성이 높고 특히 이번에 트럼프든 바이든이든 중국을 가만히 둘 리가 없죠. 왜? 언제 미국이 다른 나라 제대로 준 적 있나요? 예전에 G2 때 덤볐던 애 누구 있어요? 일본 덤볐다 깨졌죠. 그 다음에 덤빈 데가 어디 있어요? 소련 작살났죠. 모라토리움 선언하고 지금 소비에트 연방에서 러시아랑 뭐 우크라이나랑 뭐 이런 나라들로 다 분리돼 버렸죠. 분리돼 버렸고 일본 작살났죠. 회복 못하고 있죠. 회복 아직도 못하고 있다. 근데 일본은 그나마 미국한테 우호적이고 말 잘 들었는데 중국, 소련 이번에 중국 아예 대대적으로 야심 드러냈었죠. 우리가 짱 먹을 거임 얘기하고 있으면은 짱 먹고 있는 애가 가만히 두겠냐고. 그러니까 가만히 못 두니까 트럼프 때부터 때리고 있는 거죠. 근데 바이든 때 와가지고 바이든 친중이니 뭐 해가지고 중국한테 뭐 해가지고 키워주겠어요? 중국을 이번에 때려 눕히지 못하면은
미국은 쭈구리 되는 거예요. 이미 또 선방 때려놨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화해하자 했다가 중국이 커가지고 미국 눌러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그땐 작살나는 거죠. 은행 지금 대고시 파산했습니다. 연방에서. 지금 은행이 파산했고 지난해부터 파산설이 돌던 중소은행들이다. 은행 파산. 언제 은행 파산이 있었죠? 예전에 자산시장 거품 쌓이고 무분별하게 대출해주던 시기. 예전에 경제 대공 때도 그랬고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은행이 무리한 대출이 들어가면서 현상이 나타나게 됐다.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리먼 사태 때 나타났던 현상들 거의 대부분 나타나고 있다. 지금은 G0 시대의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전쟁 했어요. 미국이 이길 것으로 다들 예측했죠. 그래서 지원이 되면 미국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G0 시대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왜? 미국도 위태위태하다는 거죠. 지금 확진자 보면 장난 아니죠. 경제 살린다고 풀어놨는데 미국은요 소비국가잖아요. 미국은 소비가 돌아야 살아요. 내수시장이 돌아야 사는데 지금 확진자가 저렇게 나오고 있는데 내수시장이 똑바로 돌아갈까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돈을 푸는 거예요. 정부에서 돈을 계속 풀어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게 소비로 안 가고 자산시장으로 가고 있다. 그거 터지죠. 소비는 안 돌아요. 소비가 안 돌면 미국이랑 국가 자체가 돌아가지가 않는다. 대부분의 GDP가 소비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돈 한꺼번에 확 풀 때 자산시장에 거품 안 들어가도록 바이든 정책들을 보면 대부분 그렇다는 거죠. 결론. 일단은 코로나 멀리 있는 백신보다 눈앞에 있는 확진자 증가에 주목해야 된다.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게 되면은 당연히 봉쇄라든가 혹은 소비심리 침체되죠. 예를 들어서 나가서 밥 사 먹고 싶은데 코로나가 하루에 300명씩 창궐할 때랑 하루에 10명씩 창궐할 때랑 언제가 나가서 밥 사 먹고 싶고 막 소비하고 싶고 그런 게 돌겠어요. 당연히 확진자가 적을 때죠. 봉쇄되던가 아니면 소비심리 자체라도 저하가 된다. 그렇게 되면은 다시 경기 침체가 오게 되죠. 근데 문제는 예전처럼 돈만 풀어서 되냐? 돈만 풀어선 안 된다. 연준에서도 지금 그래서 일단 관망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추가 부양책도 한꺼번에 좀 쏟아내서 확실하게 효과 보려고 그러지 계속 찌질하게 쏟아내봤자 그렇죠? 조용히 쏟아내고 자산시장이 흘러가도록 둬봤자 위험하다. 그 다음에 지금 자산시장 거품이 많이 쌓였고 여기서 그동안 많이 완화되었던 법안을 다시 강화시킨다고 한다. 미국에서 완화되었던 법안을 강화시키면서 항상 자산가치는 제자리를 찾아가게 됐죠. 그리고 이번에 그렇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리고 여러 나라들이 지금 디폴트 나고 있다. 디폴트 나고 있다는 것은 경제가 살아났다는 게 아니라 이제 버티다 망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V자 반등이니 이야기 계속하고 있는데 사실상 지금은 더블립 걱정해야 될 때고 자산시장 거품이 조금만 빠지더라도 바로 더블립으로 들어갈 수 있다. 물론 뭐 아주 조금 빠지는 거 말고 조금 빠질 계기가 생기게 되면은 바로 W자 모양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항상 제가 이야기하는 거 황금성 떨어지고 거품 엄청나게 많이 쌓인 부동산이 굉장히 위험한 자산이고 그 다음에 주식이나 뭐 채권이나 뭐 혹은 안전자산인 금이나 달러라도 공부하지 않고 지식 없이 들어가지 말아라. 그냥 남들 다 오른다고는 말에 속아서 샀다가는 망한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항상 공부하시고 무리하게 하지 말고 차라리 모르면 현금 보유하는 게 더 낫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